이런 시시껄렁한 문제 질문해주면 아주 좋아요. 왜냐면 등차 수열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n에 대한 2차식이었잖아요. 그죠? 등비 수열의 합도 니네가 못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있어. 개념할 때 얘기했잖아. 자,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합을 써보면 어떻게 쓰지 보통 우리가?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 물론 이제 공비가 절대값이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긴 하죠. 둘이 똑같은 의미를 갖고요. 근데 이것도 한번 전개를 해봐. 전개를 해보면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거든. 이거나 이렇단 말이지. 지금 R의 n제곱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에 곱해져 있는 이 숫자랑 뒤에 이 더해져 있는 이 숫자는 합이 0이야. 마찬가지지.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는 합이 0이라고. 그래서 내가 등비실 합을 약간 독특하게 처리할 때가 있어. 첫째 항과 공비가 딱히 필요하지 않을 때 어떻게 써버리냐면 그냥 이렇게 써버려요. 뭔 상관? 그지? 그잖아. K하고 R만 알면 되는데 뭔 상관이냐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써서 풀어볼 거야. 뭐가 더 편한지 알겠지? 왜 이렇게 써도 되는지 알려줬어. 이 K라는 게 사실 1-R분의 A, R-1분의 A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선생님은 SN을 뭐라고 잡기로 했냐면 그냥 K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잡기로 했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냐? 얘가 지금 30이라 했지? 그럼 S2에는 K 곱하기 R의 2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게 50이라는 얘기잖아. 이 둘을 졸라 나눠보고 싶지? 나눠보면 R의 N제곱 플러스 1이 얼마란 얘기야? 3분의 5란 얘기니까 R의 N제곱이 3분의 2란 얘기야. 이해되겠냐? 자, 물어본 건 S3N이야. K 곱하기 R의 3N제곱 마이너스 1인데 얘는 K 곱하기 R의 N제곱 마이너스 1 R의 2N제곱 R의 N제곱 더하기 1이라고 볼 수 있어. 어차피 이 부분은 30이잖아. 보이지? 그치? 얘만 알면 되는데 R의 N제곱이 3분의 2니까 얘가 9분의 4 더하기 3분의 2 더하기 1 아니냐고. 이렇게 쉬워. 나 지금 첫째 항이 뭔지도 몰라. 무슨 말인지 알지? 공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그런데 답이 나오잖아. 알았니?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을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굉장히 편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항상 이것이 옳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로 이렇게 풀려고 애를 쓸 거야. 왜? 니네가 이렇게 풀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 하나같이 R-1분의 A, R의 N제곱 마이너스 이러고 있을 거 아니냐고. 그래서 일부러 더 많이 노출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1012번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공비를 구하세요. 공비를요. 얘는 첫 번째 항부터 10번째 항까지 합이지. 그잖아. 얘는 홀수 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써보고 싶지 않아? 짝수 번째 항의 합은 뭐가 돼? 4가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이해되니? 근데 어차피 얘한테 곱하기 R을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얘한테 곱하기 R을 하면 얘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전체한테 곱하기 R을 해서 얘가 된 건 아닐까? 아, 그러네. 그럼 8 곱하기 R이 4란 얘기지? R은 2분의 1이야. 수열 잘하기 왜 힘든지 알겠지? 아예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문제 보는 아예 눈이 다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눈을 좀 길러야 돼. 쉬운 문제부터 이런 시도를 많이 해야 어려운 문제에서 이런 게 보이는 거야. 어차피 저렇게 안 해도 풀리는데 이 지랄 하고 있으면 눈이 좋아지지가 않는다니까. 아, 저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학생들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했지. 자기가 풀던 대로 풀려고 해. 새로운 걸 보여주면 아, 우리 선생님 잘한다. 자기 취할 때는 자기 하던 대로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놓고
자기 거 막 고집하다가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쌤하고 풀어. 어려운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쌤이 보여줬던 걸 이용해서 좀 쉽게 간결하게 풀어. 내 걸로 푸니까 안 풀리네? 이제와 배워보려고 하는데 때는 늦었어. 약간 이런 느낌이란 말이지. 그런 경험이 있을 거야.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아니 나이가 무슨 60세 80세야? 뭐 지금 존나 보수적이야. 사실 이해가 안 되네. 아니, 새로운 걸 보면 오 존나 신기한데?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 야, 선생님이 지금 쓰는 풀이들이 내가 만든 것도 있지만 가끔 그 눈부신 재능의 아이들 내가 만나면 걔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하는 것도 있단 말이야. 나는 이 나이에도 애들이 쓰는 거 보고 오? 저렇게 하니까 좀 더 좋은데? 나도 저거 내 걸로 만들어야겠다 이런 마음은 먹는데 니네는 뭐 내 것도 답 나왔는데? 맨날 이러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알겠지? 다른 시각을 좀 보란 얘기지. 바로 알겠는데? 방금 보여줬잖아. R2네. 밑에 있는 모든 항이 R을 곱하면 위에 있는 모든 항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보니까 보이잖아요. 네, 보이고 85 가지고 문제 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첫째 항 1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1일 거 아니야? 그럼 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지? 공비는 2가 아니야. 두 개씩 되니까 2의 제곱 4야. 그럼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 x 몇 개? k개. 마이너스 1은 얼마다? 85다. 그럼 4의 k제곱은 얼마냐? 256이야. k는 4구만. 이렇게 쉽단 얘기죠. 알았니? 자 넘어가 보자. 1014번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등차 수열을 역수를 취한 수열은 무슨 수열이지? 와 이게 지금 3초 안에 답이 안 나온다고? 등차 수열의 각 항을 역수를 취한 무슨 수열이지? 그렇지 조화수열이지. 등비수열의 각 항의 역수를 취한 무슨 수열인지 알아? 등비수열이야. 존나 당연한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졸라 당연한 얘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차피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등비수열의 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았니? 근데 아까 선생님이 등비수열 하면 어떻게 처리했었다 그랬지? 그렇지. 이렇게 해볼까? 조심해야 할 건 지금 내가 말하는 R이라는 건 AN분의 1의 공비를 말하는 거야. 나는 지금 아니 애당초에 물어보는 게 이거고 물어보는 게 이건데 AN이 왜 궁금하냐? 나는 궁금하지도 않아. 내가 궁금한 건 AN분의 1이지. AN이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나는 오로지 AN만 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이잖아. 안 궁금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얘가 27분의 1이에요. 뭐 해보고 싶어요? 나눠보고 싶죠? R의 세제곱 플러스는 얼마예요? 81. R의 세제곱이 80이네. 야, 또 멍충이 같지. 그럼 R은 세제곱근 2 곱하기 세제곱근 루트 10 이런 비읍시 하지 말고 필요하면 그때 찾으라고. 항상 말하는 게 물어본 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라고 했지. S10이야. S12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건 R의 6제곱이란 말이지. R이 아니라 K를 구해도 될 것 같고 미안해. 그냥 K를 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지 않니? 맞아? 세제곱 R의 세제곱은 80. 이거 그냥 쓰면 되겠네. 이게 3 있으니까. 나 지금 K 안 구하려고 지금 알아본 거야. 구하기 싫으니까. 그럼 얘가 3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3 곱하기 얼마야? 6401이네. 숫자 왜 이래? 네. 19203이다. 이렇게 풀어내면 될 거고. 그러니까 문제를 잘 푼다는 거 뭐냐면 문제 요소를 다 구해서 지배하는 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를 구하는 그 진짜 최소한의 연습만 해가지고 딱 요거만 해서 답만 툭 튀어나오는 그런 느낌의 풀이가 사실 제일 잘 푸는 거지. 제일 잘 푸는 거야. 실전에서 제일 강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처음 얘기한 등비술 AN의 정체를 1도 몰라 우린 지금. 첫 장도 뭔지도 모르고 공비도 뭔지도 모르는데 답은 나왔어. 괜찮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그치?
선생님 너무 이렇게 시험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니네 시험 위주로도 안 하잖아. 니네 그냥 아무것도 안 하잖아. 아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본인들은 무슨 약간 수학자 같은 느낌으로 날 지적하는데. 아니, 사람이 시험 위주로 공부해도 나쁜 거 아니야 하고 이제 그 상태에서 흥미가 생기면 더 자세한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지. 뭐 내가 가끔 빠른 풀이를 보여주면 어떤 학생들 약간 반감을 갖기도 하거든요. 아, 좀 야비하다 막 이렇게. 뭐가 야비한데? 야, 문제 내는 사람들이 더 야비해. 알았니? 그러니까 어떤 방식을 쓰든,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잘못된 방법만 아니면 비논리적이거나 뭐 찍는다거나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선생님 잘 찍기를 진짜 많이 연습했는데 확률이 88%까지 올렸습니다. 이제하고 있고 막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건데 수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다면 어떻게든 배워서 써야죠. 그리고 다른 풀이가 궁금하면 다른 풀이 만드세요. 근데 웃긴 건 답 나오고 나잖아? 안 만들어도 다음 문제 이러고 있지 뭘. 다른 문제를 고찰하겠어, 다른 풀이를. 근데 그런 것도 고찰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긴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선택이 있고 B라는 선택이 있었잖아? 근데 사실 뚜렷한 확신 없이 A라는 풀이를 가지고 답이 나왔어. 좀 빠르고 정확하게. 그러면 실제 시험에서는 내가 어떤 이유로 B를 선택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럼 B를 선택했을 때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지? 이걸 먼저 보고 싶지 않아? 그걸 꼭 시험장에서 확인하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평상시 연습할 때 확인하지 왜 그걸 시험장에서 확인하고 있냐고. 와, 이 좆되는구나 이러면서 왜 그걸 거기서 확인해? 알았지? 자, 1018번. 이거는 이제 문제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좀 있긴 하죠. 거리가 10km의 마라톤 코스를 어떤 참가자가 처음에 4km 구간까지는 시속 8km를 일정하게 달렸다. 일단 이걸 읽기 전에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야? 걸린 시간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걸린 시간을 구하고 있어 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문제 다시 읽어볼까? 그러면 처음 4km 구간까지는 시속 8km로 일정하게 달렸네. 달렸네 이게 아니라 30분 걸렸네. 약간 읽는 관점이 바뀌지 않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얘가 지금 시속이니까 2분의 1 시간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2분의 1 시간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10km 중에 4km를 뛰고 지금 6km가 남은 상태예요. 이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이 바로 전 1km를 달리는데 걸린 시간보다 10%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이후 내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4km까지는 이미 사용했잖아. 지금 6km가 남은 거야. 근데 이 6km를 하나씩 봐야 되잖아. 그러면 처음 1km는 그 이전 4km에 포함된 거지. 그럼 2분의 1시간 걸린 건데 그 2분의 1시간에 4분의 1이 걸리는 거지. 실제로는 1km를 뛰는 거니까. 그러면 8분의 1시간이 디폴트 아니야. 1km 단위로 보는 건데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10% 증가했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1.1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 거는 8분의 1에다가 1.1에 제곱 곱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은 8분의 1에다가 1.1에 6제곱. 내가 6km 남았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편입될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별도의 항으로 보시고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공통인수로 묶으니까 공비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항의 개수제곱 마이너스 1 이러네요. 가자. 그러면 이게 2분의 1 더하기 얼마냐? 11 1.8 0.8 8.8 1.1이네. 1.1시간이야. 1시간 30분이고 몇 분이냐? 6분이네. 10분의 1시간이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를 1시간 36분이라고 읽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해석하기가 조금 더 편안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선생님이 풀어줘서 그런 게 아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의 단서를 읽으면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린 거지? 이렇게 시간을 계속 추적하면서 쌓아가면서 식을 썼기 때문에 쉽게 느껴진 거지.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이 운동을 다 읽고 나서 존나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한 다음에 시간이구나 나중에 깨닫잖아. 그러지 말고 먼저 시간이라는 걸 좀 확인하고 문제를 읽으시면 문제를 2번, 3번 읽는 일도 잘 없어요. 알겠죠? 오. 이거 봐봐. 이상하지 않냐?
내가 등비수열 합은 이런 꼴이라고 했잖아. 전개해봐야 KR의 n제곱 마이너스 K일 거니까 R의 n제곱에 곱해진 숫자와 상수항의 합이 0이어야 되는데 5의 n제곱에 곱해진 숫자는 1이잖아. 그럼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해봐 0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건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란 얘기야. 근데 졸라 등비수열스럽잖아. 이게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는 얘기야. 이걸 알면 좀 편리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차수열 합도 상수항 달려있는 둘째 항부터 등차수열이잖아. 등비수열 합도 R의 n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한 게 0이 아니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인 거야. 실제 보여줄게. 이런 사전 정보가 전혀 없다면 AN 어떻게 계산해야 맞아요? SM-SM- 이렇게 계산해야 맞잖아. 그치? 그러면 어차피 마이너스 2는 공통으로 빠질 거니까 이렇게 봐도 되겠니? 맞아? 이렇게 봐도 되겠니? 그럼 n이 2부터 성립하잖아. 원래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2부터 성립해요. 근데 2를 넣어봐요. 무슨 일이 발생해요? 4죠. 근데 여기다 1 넣어봐요. 얼마예요? 3이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만 규칙에 위배되니까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다 이 소리죠.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든 첫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든 공비가 5라는 사실은 변하진 않거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냐? 그러면 S1을 구하면 이게 3일 건데 이게 첫째 항이지? S2를 구하면 이게 3 더하기 둘째 항일 건데 이게 얼마야? 얼마냐고? 26인가? 아니야 23? 그지? 그러면 A2가 20이잖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을 만족하니까 2를 넣었을 때 20이 되는 거야. 공비는 5고. 그래서 AN이 기본적으로 뭐 5의 n-1제곱 될 건데 여기다 2를 넣었을 때 20이 되니까 4가 달리는구나. n은 2부터구나. 그리고 n이 1일 때는 3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안 빼고. 근데 그냥 빼. 알겠지? 그냥 빼는데 특별히 더 주의할 수 있잖아. 얘는 둘째 항부터만 성립한다는 거 알고 있으면 빼는 게 더 편해. 그치? 어쨌거나 그럼 A1 더하기 A3가 얼만데요? 100이죠? 103 맞네요. 이거 틀렸잖아. 아니, 맞는데요 선생님? 아니 여기 뭐가 생략돼 있으면 n은 1부터라는 뜻이야. 이거 틀린 거야. 수열 AEN의 공비는 25이다. AN의 공비가 얼마니까요? 5니까 AEN의 공비는 당연히 25죠. 선생님 첫째 항은 규칙이 위배된다면서요. 둘째 항부터 시작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기억 디귿. 만약에 여기에 AEN-1이라고 써있었으면 이거 틀린 겁니다. 왜냐면 1 집어넣으면 첫째 항부터 시작하는데 첫째 항은 규칙이 위배되니까 등비수열이 아니라서 공비라는 표현을 쓸 수 없어요. 그래도 둘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라고 쓸 수 있잖아. 안 된다니까. 안 돼. 안 되는 걸로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알겠지? (1023번) 연유리. 그러니까 너네 이런 문제들을 너무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 아가들. 근데 야 우리가 솔직히 수학은 4등급 5등급 나와도 이런 문제는 잘 풀어야 된다. 어차피 니네 나중에 경제활동 할 거 아니니? 나중에 은행에서 의기자 주면 다 전문가들이 계산하는 건데 맞겠지 뭐 이러면서 받을 거야? 야 일반 사람들이 금융지식을 쌓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걸 알아요. 어디에서? 금융계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금융범죄가 인류 역사상 끊인 적이 없어. 하지만 상당히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요. 왜냐면 별 관심이 없거든요. 자기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되는지. 뭐 그런다고 막 매 달마다 이자를 계산하면서 은행에 전화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뜻은 아니지만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경제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앞으로도 저는 알뜰살뜰하게 살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지금 갖지 못한 돈이 지금 없는데 지금 꼭 어떤 소비를 해야 될 수 있어요. 예, 그런 거래를 할부거래라고 하잖아요. 할부거래를 하게 되면 내가 매달 얼마 정도를 내게 되는가. 100만 원짜리 샀는데 1년 동안 갚기로 했으면 100 나누기 12 이지랄하고 있냐?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그 돈이 아니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 정도를 내가 부담하게 되는 거지? 물론 뭐 네이버에 쳐보면 나와요. 또 네이버는 존나 전문가니까요. 그죠? 다 맞겠죠. 예. 근데 우리가 좀 알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바라봐주면 좋을 것 같고, 연 이율이 4%인데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할 때, 이런 거 다 뭐냐면 니네한테 문제 쉽게 풀게 해주려고 해준 장치야. 야, 누가 저금을 1년에 한 번 하냐? 한 1000년 사냐? 누가 저금을 1년에 한 번 해? 한 달에 한 번 하지. 근데 보통 이제 이율은 연금리로 계산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연금리를 다시 월 이율로 분할하면 굉장히 이자가 촘촘해지겠잖아. 계산이 더러워진다고. 그러니까 니네 계산 편하라고 지금 문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고맙다고 생각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매년 초라고 얘기하면, 선생님 2023년 1월 1일이요? 이지라고 있어. 아니, 뭔 소리야 이게. 야, 니네는 나 올해부터 저금하기로 했어. 근데 올해 초부터 할 건데 지금 9월이니까 난 몇 달 기다려야 돼. 이러고 있어요? 아니, 니네가 저금을 시작하고 싶은 순간이 그냥 매년 초야. 그렇게 따지면 1월 1일날 은행 앞에 줄 졸라 서 있게? 휴일이니까 2일도 휴일이니까 서 있고 무슨 3일날 서 있니? 뭐 그런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매년 초라는 게 니네가 막 돈을 넣기 시작한 그 순간을 매년 초로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10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한다 라는 얘기인데, 그냥 딱 하나만 뭔가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가 뭘 기억하게 하고 싶냐면, 돈의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야, 진짜 우리가 금융 지식이 1도 없는 상태인데 내가 이렇게 한마디 해볼게. 부당하다는 거 바로 알 거야. 준영이가 엄청 부자야. 대부호야. 근데 내가 죽을 날 받아놓고 이러면 하면 안 되는데 내가 흥청망청 사치하고 싶은 거야. 준영이한테 100억을 빌렸단 말이야. 100억. 저는 빌려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빌렸어. 알겠지? 언제 주실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2억 5천만 년 후에 줄게. 이러면 그랬더라도 받으면 다행이지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 25년 후에 준다고 해도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 돈이면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자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돈의 가치는 원래 시간에 따라 변동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누르지 못한다는 건 너무 과하게 튀어나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원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경제에서도 한 1%에서 2%, 최대 3% 이내의 인플레이션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통화가 먼저 증가하고 나중에 따라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원래 그래요. 원래 그렇고, 그래서 돈의 가치는 그냥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변동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돈 계산을 하려면 모든 금액의 시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올해 넣은 100만 원은 올해는 100만 원이지만 내년에는 100만 원이 아니고 연 이율이 4%니까 1년이 지나면 100만 원 곱하기 얼마예요? 1.04가 되는 거잖아. 2년이 지나면 100만 원 곱하기 1.04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5년 동안 적립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올해 넣은 100만 원은 실제로 5년 뒤에 가치를 환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4의 5제곱이 필요한 거지. 그 다음 연도에 넣은 것도 여전히 처음 넣은 것부터 5년으로 다 똑같은 기간으로 통일하는 거니까 얘도 1.04에 4제곱을 곱해야 되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마지막으로 5년 차에 넣은 돈 있죠? 5년째 말이라고 했으니까 5년 차에 넣은 100만 원은 1년치 이자밖에 발생하지 않잖아요. 지금 전부 다 뭐냐면 처음 넣은 100만 원에 5년 후의 가치, 두 번째 넣은 100만 원에 4년 후의 가치, 처음 기준으로 하면 5년 후의 가치, 마지막에 넣은 돈의 1년 후의 가치, 처음 기준으로 하면 5년 후의 가치. 즉 모든 돈의 가치가 5년 후로 환산되어 있는 거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 연산이 가능하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얘 뭐라고 보면 되겠니? 거꾸로 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첫째 항이 100 곱하기 1.04이고 공비가 1.04인 등비수열의 다섯 번째 항까지 합입니다. 그럼 1.04 마이너스 1분의 100 곱하기 1.04 1.04에 5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나머지 네가 계산해. 나 안 할 거야. 알았지? 여기 나와 있잖아. 1.2라고. 야, 이거 계산하라고 하면 핸드폰 꺼내갖고 두들기는 고 새끼들이 있는데 하지마. 하지 말라고. 원생님 핸드폰이 너무 빠르고 좋은데 알지 나도. 선생님도 알아요. 근데 계산기 사용은 여러분들 언제부터 허가를 얻냐면 여러분들이 대학교 1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그래요. 알았니? 너네 직접 계산해야 되고, 이거 계산기 두드려서 문제 푸는 놈들 치고 수원 시험에서 이 문제 맞추는 놈 못 봤어. 거기 가서 이제 소수 계산 갑자기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막 틀려. 알았지? 평상시에 계산 그냥 해. 자, 다음 1026번.
어느 직장이 노후 생활을 위하여 연봉의 일부를 매년 초에 적립하는데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자, 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매년 전년도보다 10%씩 증액. 얼마나 바람직한 남자야. 내가 급여가 오를 거니까 그만큼 더 넣겠다는 얘기잖아. 보통은 계속 똑같은 돈 넣으면서 추가로 나온 돈은 흥청망청 쓰기 바쁘단 말이야. 플렉스 이지라면서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야, 알겠죠? 아, 임금이 오를 만큼 내가 더 적립을 하겠다. 나의 노후를 위해서. 근데 이게 딱 10%를 보는 순간 연 이유를 보세요. 10로 둘이 똑같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출제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출제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면 얘가 8%예요. 그럼 좌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못 푸는 건 아닌데 약간 좌 같은데.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평이한 문제도 못 풀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할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예전에 그 모 고등학교에서 여기 8% 밀어 넣어놓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문제 푸는 걸 낸 적이 있고요. 요즘은 이거 잘 안 내는 추세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 10% 할 거고. 그 다음에 웃긴 게 뭐냐면 등비설의 항의 개수를 여기 보고 맞춘 새끼들이 있거든. 야, 니네 학교 대신 보면 1.1에 9제곱은 얼마, 1.1에 8제곱은 얼마, 이렇게 3개씩 막 써있고 이런 거 알아? 여기 보고 맞추는 새끼들 나중에 큰 코 다친다. 야, 모르는 거 아니, 다 알아. 선생님들이 병신이야? 다 안다고. 알겠지? 니네가 어떻게든 생각 안 하고 다 맞추려고 이렇게 하면 개꿀인데 나만 하는 거 같지? 야, 다 알고 있어.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이상한 짓 하지 마. 알았어? 여튼 문제집이니까 이렇게 착하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뭐 어쨌거나 그러면 이제 좀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사실은 아까 내가 말한 거 이해했으면 굳이 필요 없긴 한데 워낙 얘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기억자 그리라고 많이 시키잖아. 기억자 그린다는 걸 기억하라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가 500만 원을 넣었단 말이지. 그치? 잘 봐. 2021년부터야. 매년 초라고 했으니까 2021년 초야. 그럼 2030년 말이면 얼마 지난 거야? 10년 지난 거잖아. 여기 10제곱이니까 10년이라고 하지 좀 말고 제발 좀 부탁인데, 알겠지? 10년 지난 거잖아. 그러면 이 500만 원은 10년 후의 가치로 환산을 해보면 500만 원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근데 두 번째 연도에는 500만 원을 넣는 게 아니고 10%를 증액하겠다고 했어. 근데 얘는 두 번째 연도에 넣었으니까 9년 동안 은행에 보관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500 곱하기 1.1을 9년 동안 보관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500 곱하기 1.1의 10제곱이 되면서 개꿀 문제가 되는 거라고. 근데 이게 10 안 같으면 잣 같은 문제가 되겠지. 물론 풀 수는 있어요. 못 풀진 않아요. 근데 좀 짜증난다 이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넣은 500만 원은 10%씩 9번 증액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넣은 돈이니까 1년간 은행에 보관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고 똑같은 숫자 10개의 합이란 얘긴데 이게 왜 상이냐는 알 수가 없다. 알겠지? 등비수열 합공식을 쓸 필요 없고 따라서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500 곱하기 1.1의 10제곱 곱하기 10이에요. 얘가 2.6이라고 했으니까 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3,000 나오거든요. 그럼 또 13,000원이라고 하지 말고 이거 500원 아니잖아. 500만 원이잖아. 야, 500만 원씩 10년 넣는데 13,000원이라고 정놈들 뭐한 놈들이야. 진짜 1억 3천만 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증액을 하니까 금액이 커져가지고 그래서 단위는 10,000원이다라고 생각하면 0 4개 더 붙어있다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027번 등차 수열 AN의 공차와 각 항이 0이 아닌 실수일 때 한 근을 BN이라 하자. 한 근을 BN이라 하자. 야, 근데 딱 보자마자 계수가 뭐냐? 계수가 존나 등차중앙 같이 안 생겼냐? 1 넣어보면 성립할 거 아니야. 1이 한 근이라는 거 이거 보고 알아야 돼. 왜? 등차 중앙의 식을 알고 있잖아. AN은 이미 등차 수열이라고 했기 때문에 2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일 텐데 저기 방정식에 1을 대입하면 저 식이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1이 해란 말이야. 1이 근이란 말이야. 그럼 얘의 두 근은 1하고 bn이란 얘기지. 그러면 근과 길수의 관계 중에 곱을 이용하면 bn은 뭐가 되냐면 an분의 an 더하기 2란 말이야. 구하라는 건 bn이 아니야. 구하라는 건 bn-1분의 bn 더하기 1이란 얘긴데 얘가 an분의 an 더하기 2-1분의 an분의 an 더하기 2 플러스 1 이러니까 번분수죠. 분모 분자에 졸라게 an을 곱하고 싶죠. 그래요. 그러면 an 더하기 2 마이너스 an 분의 an 더하기 2 플러스 an 이렇게 쓴 다음에 망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도 안 망했으니까 여기 봐봐. 얘 뭐야? 2D 아니야? 2D? 2D야. D는 AN을 공차라고 했을 때 그럼 얘는 뭔데? 뭐냐고 2DN 더하기 어쩌고야. 어쩌고 상관없어. 왜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공차 곱하기 n이라는 1차항을 반드시 가져. 그러니까 얘도 공차 곱하기 n이라는 일반항을 갖고 얘도 공차 곱하기 n이라는 일반항을 갖잖아. 그 두 개를 더하면 2dn이 될 거 아니야. 나머지는 안 썼어. 왜냐면 얘 공차만 물어봤잖아. 그럼 이 식이 실제로 뭐가 되니? 2d가 약분되니까 n 더하기 2d분의 네모인데 이거 안 물어봤잖아. 뭐 물어보라? 공차 물어봤지. n의 개수가 1이지. 답 1이야. 알았니? 등차수열 일반항에서 n의 개수가 공차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게 공차만 물어봤기 때문에 뭔가 이거 다 추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딱 물어보는 것만 구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이해되겠어요? 좋아요. 이렇게 강의실 더운 것 같은 느낌이지? 나만 더운가? 뭐 좀만 좀만 시원해 보려고 하면 막 추워요 이래가지고 선풍기라서 갖다 놔야 되냐? 그러냐? 자, 다음 문제 1029번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SN, TN이 나와 있는데 SN은 그냥 등차수열의 합이고요. TN은 등차수열의 절대값의 합이야. 이 문제는 뭐 어떻게 엄청 쉽진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일단 가 조건을 해석해야 되거든. 가 조건을 해석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S4가 S5보다 더 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S4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고 S5는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니까 양변에서 1, 2, 3 없어지죠. A5가 음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쨌거나 S는 2차식이고 A는 1차식이기 때문에 1차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해석하는 게 더 편한 거죠. 이해되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그러면 A6는 양수다 이 말하고 싶은 거잖아. 이 두 개를 보면 깨달음을 얻잖아. 무슨 깨달음을 얻지? 어쨌거나 항이 커지고 있으니까 공차는 양수야. 그런데 5번째 항까지는 음수였고 6번째 항에서 비로소 양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첫째 항은 절대값이 좀 큰 음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공차가 정수라고 있고 양수인 것까지 알았으니까 공차는 자연수겠네. 양의 정수. 알겠죠? 공차는 자연수구나 라는 거 알았어요. 그 다음에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 5랑 연결된 느낌 아니냐고. 맞아? 내 생각에는 tn-sn이라고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거든. 이게 70이다. 근데 tn에서 sn을 뺀다고 하면 a1, a2, a3, a4, a5까지는 죄다 음수였잖아. 쌤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이거의 연산의 결과가 실제로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배의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가 될 거고 A6부터는 양수니까 A6, A7 이런 애들에서
뭐 SN 때문에 다 빠지는 거 아니야. 똑같은 값이 빠지는 거니까 남는 게 없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얘를 연산한 게 70이라는 말을 길게 한 거지. 이해하겠니? 자, 그럼 여기서도 그러면 S5가 마이너스 35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A3가 마이너스 7이구나. 등차 중앙이니까 이게 훨씬 낫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왜냐면 각 항의 평균이니까 5개의 항의 합이 마이너스 35라고 하면 정 가운데 있는 해는 걔를 5로 나눈 마이너스 7인 거야. 그러니까 A3는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알았니? 그러면 얘랑 아까 얘랑 조합해서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니? 공차가 양의 정수잖아. 공차가 만약에 1이라면 그 다음 건 마이너스 6, 그 다음 건 마이너스 5, 그 다음 건 마이너스 4. 그럼 여섯 번째 항이 양수가 안 되잖니. 공차가 좀 더 커야겠다. 2라고 하면 마이너스 5 맞아?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또 안 되잖니. 그렇구나. 공차가 3인 것 같지 않니? 선생님 4일 수도 있잖아요. 야, 공차가 4이면 A5가 양수가 돼버려. 3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마 제 느낌엔 약간 해설제는 범위 추정해서 짜잔 이래서 D는 3밖에 안 되지 이질 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야. 대충 때려 맞춰보니까 3이야. 그지? 3이다. 그러면 T10 더하기 S10 더하기 T10 구하랬죠? 근데 T10 더하기 S10 왜 자꾸 T를 먼저 쓰게 되지? 위에 때문에 그렇구나. S10 더하기 T10을 해보면 여기 절대값하고 그냥 하고 더했을 때 항이 음인 경우는 사실 소거되지. 아까 뺐으니까 뭔가 남은 거지만 소거되니까 실제로는 A6부터 A10까지의 합의 2배란 얘기 아닐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야, A6부터 A10까지면 등차 중앙이 누구지? A8이지. A8은 첫째 항 구하지 마. 요 마이너스 7에다가 공차 5개 더한 거 아니니? 맞아? 응. 그럼 얼마니? 8이니? 맞아? 그럼 8이 5개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 맞지? 그럼 답은 80이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도 첫째 항 구하고 AN 쓰려고 하겠지.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야. 근데 왜 나는 A3가 있는데 나는 왜 꼭 수열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지? 중간부터 시작해도 되잖아. 내가 혹시 개수를 잘 못 세기 때문에 처음부터 세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지. 아닌데요, 셀 수 있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약간 불편한 느낌이 있어서 첫째 항을 자꾸 구하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알았니? 되도록이면 그 일반항 단위에서 뭔가 조건을 해석하려고 하는 게 더 편리하다는 거 알겠죠? 합 단위보다는. 합은 어쨌거나 2차식이니까. 그죠? 근데 이것도 절대적이진 않아요. 1030번도 이제 이게 이제 못 푼 애들 푸는 풀이가 딱 이렇거든. 봐봐. 와, 선생님 제가 속을 줄 알았죠. 이게 n번째 항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항부터 m 더하기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항부터 n-1번째 항까지 합을 구해서 그걸 빼잖아요. 그럼 그게 0이에요 이렇게.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은데 그냥 얘 더하기 얘가 0이라고 하면 안 되냐?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냐? 등차 수열이잖아. 그럼 얘 더하기 얘 평균은 등차 중앙일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등차 중앙이 0이어야 전체 합이 0이 되는 거니까 그냥 저 둘의 합이 0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합 단위로 끌고 가고 싶지 않은 거야. 물론 합을 사용해야 돼, 꼭 써야 되면 써야 되지만 섣불리 합을 사용해서 차수가 높은 단위에서 불필요하게 힘들게 문제를 풀 필요가 없어 보인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거 더해보라 하면 또 어떻게 잘 더할 수 있나? 첫째 항 남아있잖아. 그럼 첫째 항은 2개가 있을 거 아니야. 자, 공차는 몇 개 있지? 공차 몇 개 있냐?
아니 공차 몇 개 있냐고 물어보면 이게 힘든 일이야? 에? 3개 있다고? K개 있다고? 야 A, M은 N번째 항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M-1개 더하는 거 아니니? A, M 플러스 K는 M 플러스 K번째 항이잖아. 그럼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M 플러스 K-1개 더하는 거 아니니? 그럼 두 개의 공차를 다 더한 총 공차는 2M 플러스 K-1개 아니니? 내가 이상한가? 안 이상해요? 맞아? 마이너스 2개 아니니? 2M 플러스 K 마이너스 2개? 내가 이상한가? 맞는 것 같은데? 그냥 따로따로 써볼게. 이게 60이잖아. 그지? 그리고 뭐 좀 이상한데? AM EM 더하기 K 마이너스 2 곱하기 D는 0 이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 첫째 항 한 번씩만 빼면 될 거 아니야. 항의 넘버에서 첫째 항은 공차가 안 들어있으니까.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근데 D가 지금 마이너스 D라고 했으니까 D라고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써야겠네. 다시 써보면 2M 더하기 K 마이너스 2 곱하기 공차 이게 60이란 말이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예. 그럼 뭘 깨닫냐면 두 자연수 MK가 존재하도록 하는 자연수 D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이 D는 60의 약수잖아. 그러니까 60을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거든. 그럼 60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니? 12개니? 그럼 답은 12인가? 를 선택하기 전에 이 두 자연수 MK의 존재를 내가 확인했는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MK는 그 D의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자연수가 존재하기 유리해요.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D의 값이 크면 클수록 자연수가 존재하기 불리한데 D가 60이라고 해도 2M 더하기 K-2는 1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2M 더하기 K는 3이면 되잖아요. 그럼 M이 1이고 K가 1이면 자연수가 존재하잖아. 그럼 D가 60일 때마저 자연수가 존재하니까 나머지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죠. 그럼 처음 고른 이 12가 진짜 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니? 아는 것 같니? 그런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1031번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 그래요. A3는 42 좀 이따 써먹기로 하고 준영아 이거 뭘로 보여? 아직도 안 보여? 그죠? 등차 중앙에 의해서 이렇다. 이것도 뭐 첫째 항에 2배 쓰고 있지 말고 알겠지? 이렇다. SK는 K제곱이다. SK가 K의 제곱이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4 이상의 자연수 K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A3가 40이라고 했으니까 A3에다가 방금 구한 AK-2를 더해보잖아요. K가 4 이상이라고 했죠. 4, 2, 3 아무튼 이거 두 개 더하면 30이죠. 그잖아.
AK까지 합을 구한다고 해보면 왜 이런 짓을 해봤냐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땡땡땡 해서 마지막에 AK로 끝나면 그 앞에 누가 있죠? AK-1이 있죠. 그 앞에 누가 있죠? AK-2가 있죠. 그렇지 않아? 선생님 생각에 얘랑 얘는 사실 얘랑 얘를 말하는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부터 K번째까지 합을 생각할 때, 왜냐면 여기 지금 K번째 항이 나와 있으니까 대칭의 위치에 놓여 있는 두 개의 항이 30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구나. 그러면 걔를 평균 내면, 즉 15가 각 항의 평균이란 말이구나. 그러면 15 곱하기 K가 K 제곱이란 말이구나. 그럼 K는 15네요. 세상에. 아주 괜찮죠? 네. 그래서 수열이 재밌다니까. 니네가 근데 계산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알겠지? 얘가 뭔가 좀 생각을 해보란 말이야. 이 정체가 뭐지?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란 말이지. 진짜 몹시 재밌어. 제가 수학원에서는 수열이 가장 재밌는 것 같거든요. 수열이. 그리고 깊은 생각을 해서 좀 재밌게 풀었을 때 풀이가 좀 간결하게 나오는 경향도 좀 더 심하죠. 그러니까 잘 못 푼 애는 엄청 길게 풀고 틀려. 잘 푼 애는 되게 짧게 풀고 맞는단 말이야. 그럼 실제 내신에서 점수 차이 크게 벌어지겠지. 그래서 수원 기말을 못 보면 등급을 절대 딸 수가 없어. 중간 다 맞아도 3등급 맞고 이래요. 끔찍하지. 끔찍하잖아. 이 수열 잘해야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야, 이렇게 푸는 애들하고 경쟁해야 될 거 아니야. 알았니? 나도 졸라 빨리 계산할 수 있는데 되겠냐? 졸라 빨리 계산해갖고 안 된다고.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